어리석은 소원. 아주 오래전에 가난한 나무꾼이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힘들게 일했지만 겨우 입에 풀칠을 할 뿐이었다. 나무꾼은 젊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었지만 생활고로 죽고 싶을 때도 많았다. 어느 날 나무꾼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이뤄주는 사람도 있던데 나는 이게 뭐람? 신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 게 분명해. 나무꾼이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천둥 소리가 크게 나더니 제우스 신이 벼락을 휘두르며 그의 앞에 나타났다. 가엾은 나무꾼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신이시여, 저의 어리석은 말은 잊어주십시오. 제 바람은 신경 쓰지 말고 벼락을 멈춰 주소서. 그러자 제우스 신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한탄을 들었느니라. 내가 나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려고 내가 친히 이곳에 온 것이니 잘 들어라.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신으로서 너에게 약속하니 네가 말하는 첫 3가지 소원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두 들어줄 것이다. 너에게 즐거움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여라. 너의 행복이 달려있는 만큼 너무 서두르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말을 마친 제우스 신은 호련히 올림퍼스 산으로 올라갔다. 나무꾼은 휘바람을 불며 나무찜을 단단히 묶어 어깨에 둘러매고 집을 향해 걸었다. 마음은 가벼웠고 걷는 걸음마다 즐거운 생각이 떠올랐다. 나무꾼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소원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일단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해 보기로 했다. 곧 자신의 오두막집에 도착한 나무꾼은 나무찜을 던지듯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 좀 봐요, 페니. 아끼지 말고 불을 마음껏 피우시오. 우리는 이제 부자요. 계속 부자로 살 수 있다고. 원하는 것을 빌기만 하면 된다오. 나무꾼이 이렇게 말했다. 나무꾼은 그날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들려주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내는 즉시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냈지만 남편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자고 하는 데에 찬성했다. 조급해서 안달하다가 일을 그르치면 큰일이죠. 하룻밤 자며 곰곰이 생각해보기로 해요. 내일까지는 어떤 소원도 말하지 말아요. 말 한 번 잘했어. 남편인 해리가 대답했다. 제일 좋은 술이나 한 병 가지고 오구려. 부자가 된 것을 축하하며 마셔야 하지 않겠어. 페니는 쌓아놓은 장작더미 뒤에 있는 창고에서 술 한 병을 가져왔다. 남편은 손에 술잔을 들고 불가에 있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즐거운 기분을 만끽했다. 불씨가 점점 커져가는군. 불을 쬐기에 아주 알맞아. 소시지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놀랍게도 기다란 소시지가 난로 구석에 아내를 향해 구불구불 쏟아져 나왔다. 아내도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이 기이한 광경이 바보같이 경솔하게 남편이 내뱉은 소원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아내는 분노와 실망감에 남편을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생각나는 대로 퍼부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왕궁이나 황금, 진주, 루비, 다이아몬드, 귀부인 같은 옷들, 말로 다 못할 부를 모두 얻을 수 있는데 고작 소시지를 말한 것이오?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다. 아니요, 이건 생각 없이 한 말이라고. 내가 실수한 거요. 하지만 다음번엔 조심해서 더 잘하리다. 아내가 되받아쳤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 번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은 늘 바보 같기 마련이죠. 아내는 계속해서 온갖 짜증과 심술을 부리며 남편을 나무랐다. 마침내 남편도 화가 나 하마터면 2번째 소원을 호라비가 되게 해달라고 빌 뻔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만해요! 남편이 소리쳤다. 막대 먹은 당신 입단속 좀 하라고. 누구에게 그런 욕설을 하는 것이오. 입이 험한 여자 같으니라고. 코에 소시지나 달려버려라!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바로 소원이 이루어졌다. 긴 소시지가 긴 소시지
긴 소시지 다발이 화가 난 아내의 코에 붙어버린 것이다.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짓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페니는 젊고 뽀얀 데다가 타고난 미모를 지니고 있어서 소시지 코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장점도 있었다. 소시지가 입 바로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원이 단 한 가지만 남게 되자 남편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것을 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남편은 또 다른 불운이 닥치기 전에 자신의 왕국을 갖게 해달라고 빌 작정이었다. 그가 막 말을 꺼내려고 할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왕만큼 대단한 것도 없지. 하지만 함께 품위를 지켜야 하는 왕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코에 3비트나 되는 소세지를 매단 여인이 왕비라면, 왕인 내 옆에 앉아있다면 참으로 우아하겠군.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 남편은 이 문제를 페니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를 깎아먹는 끔찍한 물건을 단 채 여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쾌한 것을 떼어내고 코가 오똑한 농부의 아내로 남을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페니는 곧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궁정과 왕관을 꿈꿔오긴 했지만 자고로 여성의 첫 번째 소원이란 언제나 아름다움이었다. 이 커다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페니는 얼굴이 못생긴 여왕이 되느니 차라리 누더기를 걸친 미인이 되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무꾼은 자신의 처지를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지도 못했고 금화로 지갑을 두둑이 채우지도 못했다. 그는 마지막 소원을 좀 더 소박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면서 당장 아내의 코에 붙은 소시지를 떼어달라는 소원을 빌었다. 이야기 끝! 정말 화기애애한 이야기군요. 결국 달라진 건 없이 아내의 코에 달린 소시지를 떼주는 내용이었네요. 역시 뭐니뭐니 해도 뭐다? 이 동화의 교훈은 생긴 대로 살자 였습니다.